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박이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상하이. 오늘 또 이제 어김없이 찾아온 수요일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부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어차피 부합받을 때 들어가면 비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부합받지 않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ST팜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좋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에는 선진국들의 우주항공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로 치면은 거의 뭐 안드로메다급이라서 향후 뭐 5년 이내에도 충분히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능력을 가진 우주항공 회사로 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이 안 됐는데, 비상장인데도 이제 120조 밸류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계속 3조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ST팜이 올라가면 우리 대박이님들이 해피해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결국 ST팜이라서 ST팜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좋게 보시는 우리 대박이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고 있어서 ST팜이 올라가면 일단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볼게요. 오늘 아이진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 mRNA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이진이란 기업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러면 테마성으로라도 아이진이 급등이 한번 나올 만 하잖아요. 오늘 딱 저 얘기를 보고 주가를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도 아니었고 완전 바닥 아닙니까? 오미크론 변이 대응 mRNA 백신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안 올라가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난 일 아닙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냥 보면 오늘 급등 한번 나왔겠구나, 피레침을 맞을지언정 급등은 나왔다가 떨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 올라가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제 왜 이랬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뉴스 봤을 때 아이진 오늘 급등 안 나온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ST팜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mRNA 백신을 만들 때 이 물질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인체에 투여가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캐핑 기술하고 LNP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전달체 기술. 이 둘 다 해외에서 판권을 사와야 됩니다. 사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LNP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모더나하고 화이자에 공급하는 회사가 제네반트사잖아요. 근데 제네반트사는 이미 아시아 판권을, 한국 포함한 아시아 판권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ST팜한테 팔아버렸어요. 자, ST팜한테 팔았다는 이야기는 이 제네반트에 검증된 LNP 같은 경우에, 검증된 LNP잖아. 이미 지금 백신을 팔고 있으니까. LNP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다른 회사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특히나 대한민국에. 왜? 그 권리를 갖다가 이미 ST팜한테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가도 제네반트 LNP는 사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캐핑 기술은 어떻습니까? 캐핑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 모더나하고 독점 계약을 해버렸잖아. 독점 계약. 그러면 캐핑 기술도 사올 수가 없어. 그럼 본인들이 LNP하고 캐핑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사올 수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 두 번째, 직접 만든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어줘? 데이터가 없는데. 이미 제네반트 LNP는 모더나하고 화이자를 통해서 이미 저기 수억 명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 LNP고, 이거는 이제야 만든 LNP인데 누가 이거를 인정해 줄 거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여기에 마루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마루타가 될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국내에서 ST팜을 제외하고 누가 mRNA 치료제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시장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진이 오미크론 우리는 mRNA 백신 만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믿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다 최초로 이야기했을 때 mRNA 백신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다는데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깊숙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 보고 주가를 뭐 따라 붙거나 주가가 급등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미 코로나 발생된 지 1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사람들이 웬만한 내용은 알 건 다 알잖아요.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건 다 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얘가 진짜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이젠 주가가 안 올라간다. 예전에는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게 1차 테마 발생이죠. 근데 2차 테마 발생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제 CR도 안 먹힌다. 현재 ST팜이 올리고핵산 생산 능력이 지금 현재는 이제 750kg 정도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차 증설 끝나고 2차 증설은 내년 안에 끝나잖아요. 예, 증설 끝나고 그리고 3차 1,500억 투자해서 3차 증설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3차 증설은 2024년도에 한번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2025년도가 되면 생산 능력이 이제 7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 지금의 생산량이 얼마가 됩니까? 3년 안에 지금 생산량의 10배의 물량이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올리고핵산이. 그러면은 7톤이란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니네가 과연 팔 수 있어? 괜히 공장 지어놓고 재고만 쌓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언제? 오늘 생겼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의문점이 과연 누구 입에서 나온 의문점일까? 저는 이제 거의 99% 공매도 세력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많이 공매를 쳤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 왜냐하면 그때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탁 죽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섹터에서 공매 칠 수 있는 종목은 다 쳤거든요. 그때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할 거 없이 그냥 공매도 애들이 바이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매를 엄청 쏟아부었는데 ST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지금 단가는 10만원에서 11만원 요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죠.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11만원으로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가요? 손실권으로 접어든 거죠. 항상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권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도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액션을 취하는 게 보통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짜 루머를 퍼뜨려서 시장이 나오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매 세력들이 더 공매도를 쳐버려요. 주가 자기네 손실권일 때 바로 손절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손절치는 건 사는 거죠. 쇼커버링 하는 건데 보통은 처음에 손실권에 좁아들자마자 쇼커버링이 들어가진 않아요. 공매를 더 쳐가지고 어떻게든 주가를 다시 죽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손실권으로 좀 접어든 다음에 그때 쇼커버링을 나서는 게 이제 그들의 매매 패턴인데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문제가 발생된 건 뭐냐면 살 시간을 안 주고 급등을 끌어올려 버렸을 때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이 시기에 공매도 세력들이 과연 쇼커버링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수치를 보니까 쇼커버링 하나도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수익권에 있을 때 확 사가지고 갚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손실권을 확 접어들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자, 대차 현황을 보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 대차와 상환 내역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요 시기, 이 시기에 얘네들이 대차는 더 늘었는데 상환이 못 됐어요. 상환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대차 잔고가 아직도 110만 주가 있거든요. 110만 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차 잔고가 현재 형성이 됐는데 이 110만 주 전체 다 뭡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수록 손실권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문점을 터뜨렸죠. 750kg 만들던 애들이 갑자기 7톤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먹을 거냐, 다 팔아먹을 수는 있긴 있는 거냐 라는 의문점이 제시가 된 날 본인들의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뭘 했어요? 쇼커버링이 들어왔어. 오늘 3만 1,000주를 샀어요. 한마디로 본인들이 악재성 내용을 내비친 다음에 그럼 결국엔 자기네들이 그걸 진짜로 의심스러우면 거의 다 공매를 더 쳤어야지.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자기네들은 매수를 했다? 완전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수치로 나오잖아. 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급한 사람들이 누구야? 공매도 세력들이고. 그럼 걔네들이 그 의문점을 어떤 다른 형태로 교모의 자기네가 의문점 제시한 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엔 뒤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제 ST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은 거기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거죠. 결국엔 오늘 이 얘기 나오면서 오전에 어떻게 진짜로 빠졌잖아요.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쭉 자기네들이 쇼커버링 하면서 들어올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의 수가 눈에 확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7톤 다 팔아먹을 수는 있을까요? 7톤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용이 그냥 이제는 걔네들이 어떤 수를 써도 이제는 안 됩니다. 이미 주가가 들어 올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회사에서도 즉각 대응을 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올리고 생산량이 현 750kg에서 2025년에 7톤으로 늘어나는데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수주량을 보게 되면 400kg 남짓이었다. 근데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증설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죠. 이게 이제 결국 공매도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ST팜에서 바로 반박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반박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올리고 신약이 상업화되게 되면 7톤으로도 모자란다. 뭔 소리냐? 올리고 신약 한 개가 상업화되면 그냥 바로 그 한 개로 2톤에서 7톤 가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임상에서 올리고 마진율이 50% 상회하지만 상업화돼도 마진율 30%는 유지된다. 그래서 2025년에는 4,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4,2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이 ST팜이 전부 다 답변을 해버렸어요. 시장에선 이번 ST팜 증설 결정 너무 급격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ST팜이 공급 과잉 우려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RNA 신약들의 상업화가 이뤄지면 약물 하나에 2톤에서 7톤 정도의 올리고가 필요하다. 한두 개 약물에만 올리고를 공급해도 7톤은 금방 채운다. 그리고 RNA 치료제 성공적인 임상 결과에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겉들었다. RNA 신약 같은 경우는 대규모 딜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난 이 M&A나 이제 라이센스 상황들이 있는데,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사인 다이서나라는 중소형 이제 바이오 업체인데 RNA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3조 900억에 인수를 했어요. 3조를 주고 인수를 했다는 거죠. 저 조그마한 회사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지금 현재 RNA 치료제로 개발 중인 회사고, GSK 같은 경우에는 에로우 헤드라는 또 조그마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그것도 3상도 아니고 1상을 갖다가 계약금 1,400억 원에 최대 1조 2천억의 기술 이전을 해서 받아왔어요. GSK가. 그러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회사들에서도 이 RNA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리고 헥산을 원재료로 하는 이 RNA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 지지혈증이나 고지혈증, 올리고 치료제인 아이오니스 임상 이상의 부작용 없이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 자, ST팜은 이번 증설을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이다. 원래는 지난 5월에 올리고 증설 규모를 발표를 했다. 하지만 RNA 신약 개발 동향이 급격히 변해서 글로벌 수요 리서치와 검토를 약 6개월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00 정도는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신중하게 지금 계산해서 이 최소 물량으로 필요한 걸 계산해가지고 증설 결정을 한 거다. 절대 팔아먹지 못할 거를 자기네가 미리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30%로 따졌을 때 7톤이면 영업이익이 4,200억 나온다. 수치까지 제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공매도 애들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길 바랐겠지만, 여기에다가 ST팜이 우리는 2025년 되면 영업이익이 4,200억이 나올 거야, 4,0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T팜 시가총액 2조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4,000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2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가야지 정상이야 라고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이제 사이다 발언이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나왔어요. ST팜 홈페이지에 기관에서 이런 또 의문점이 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NDR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신한금융투자 NDR에 참석한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줬어요. NDR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올리고 생산설비 추가 증설을 왜 했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기존 수주 프로젝트의 상업화에 따른 물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신규 수주도 확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 쐐기를 박은 거죠. 18년도 제1동의 올리고동 증설했을 때 330억 원의 이제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330억 원 수주를 받고 올리고동을 증설을 했었는데 지금 올리고 관련 누적 수주가 2,500억으로 껑충 뛰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B형 간염 치료제 등 올해 신규 수주가 4건이 있었고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2개 포함한 다수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다. 그리고 막말로 지금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다 떠나서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유럽엔 승인은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유럽에는 이미 판매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판매가 될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FDA에서 한번 반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장, 인클리시란 만드는 그 공장이 뭔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바티스에서 아예 공장 자체를 거기서 아예 딴 데로 옮겨버렸어요. 새로운 공장에서 다시 한번 GMP 실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FDA한테 신청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FDA에서도 당연히 거의 99%
승인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인클리시라인이 팔리는 게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늦어도 2024년이거든요. 근데 인클리시란에 지금 임상시로 납품하고 있는 게 ST팜인데 어떡할 거야 그거는. 노바티스는 지금 벌써부터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올리고액선을 자기네 직접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생산 물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기네가 상업화했을 때 이걸 갖다가 원재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클리시란 하나만 돼도 2톤은 나간다고 봐요. 근데 왜 증설이 답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고 지금 의문점을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mRNA CDMO 진행 상황. 11월 달에 왜 학회 진출해서 김경진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하자마자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mRNA CDMO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 중에 있다. 루머도 중간중간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걔네들은 루머를 퍼뜨려서라도 어쨌든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본인들이 손쉽게 쇼커버링이 들어갈 수 있죠. 공매도 세력들이 골치가 아팠던 상황이고 지금 거의 뭐 파산 직전에 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얘도 이전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꾸준히 공매를 쳐왔던 종목인데요.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게임 분석하면서 미르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매도 리포트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한 번씩 이렇게 뚝뚝 떨어뜨립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올려버리죠. 끌어올려버리니까 이제 보통은 이 고점에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링이 밑에서 쇼커버링 치려고 계속해서 작업을 치다가 그게 실패하면은 결국엔 고점에서 쇼커버링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도 공매도 잘못 치는 애들은 하나 잘못 걸려들면 매수를 했다가 망하는 거는 그 돈을 다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상장 폐지가 최악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내가 투자한 돈은 다 날려먹는 거잖아.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 금액이 딱 2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가가 막 더 올라가 버리면 5배 올라가면 5배의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못 갚고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로 봤을 때 ST팜도 분명히 중간중간 공매도들의 장난질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메이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 어떻게든 애써서 ST팜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나마 회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사라. 딴짓하지 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가지고 갚아라. 일단 물량 빌린 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냥 파산 신청해가지고 안 갚으면 그걸로 끝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대박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ST팜은 결국엔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예상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 것이다. 또 이거 증설 1차 증설이 끝나면 12월 말에 끝나면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되고 매출액이, 또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또 2차 증설하고 있는 게 끝나면 내년 하반기는 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이게 숫자로 어느 정도 계산은, 제가 이제 ST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게 제조업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래야 크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보통은 공매 세력들이 루머를 퍼뜨릴 때 어떤 루머를 퍼뜨리냐면, 바이오업 정도는 보통 자기네 임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신약 개발.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거 신약이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약인데 물약이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버리면 이게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ST팜은 그런 식으로 공매도 애들이 장난질을 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니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업로드 된 거를 자꾸 또 이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이제 영상 업로드 시킬 때 예전보다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 윈윈 하자고요. 의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의리로 뭉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료 문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댓글 보니까 그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744에 이제 5577 여기에다가 문자 신청을 분명히 했어. 안 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했는데도 문자가 안 와요 하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1811-8231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백진수 무료 문자 신청했는데 문자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화 받으신 관리자님께서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도 대박 나시고, 오늘도 좋은 꿈 꾸셔서 로또 당첨되는 꿈 한번 꾸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제 의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리를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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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